첼시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5대0 굴욕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 경기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만 봐도 아스날이 첼시를 거의 농락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스날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록을 보면 이게 공격을 한 순간을 나타낸 지표인데, 위쪽이 아스날이고 아래쪽이 첼시거든요. 한눈에 봐도 첼시는 90분 내내 공격을 거의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스날은 경기 내내 한 번도 첼시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공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이 두 팀이 공격권을 가지고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 자체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습니다. 어떤 거냐면,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첼시가 참여한 시즌에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리그 57골을 허용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남은 경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실점이 57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전체만 놓고 봐도 최다 실점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8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거든요. 특히나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 이렇게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첼시의 실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첼시는 현재 6경기가 남은 상태인데, 이 6경기 동안 실점을 하면 할수록 첼시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최다 실점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최악의 지금 상황인 건데, 그만큼 오늘 경기도 보면요, 아스날의 공격 작업에 대한 첼시의 수비 전략이 제대로 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첼시가 아스날이 주도한다는 것을 깔고 가면서 두 줄 수비를 만들었습니다. 무드릭, 카이셰도, 엔소 페란데스, 마두에케 4명의 미드필더가 있고요. 포백 앞에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앞에 잭슨과 갤러거, 이렇게 세 줄을 만들면서 사이사이 공간을 좁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두 줄 수비가 사실은 잘 되려면 이 라인 사이의 수비가 촘촘하게 이루어지면서 요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첼시의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해서 볼을 빼앗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죠. 그리고 이러한 수비 형태를 오늘 취했던 게 아무래도 웨데고르라던가 라이스라던가, 아니면 웨데고르가 들어가지 않을 땐 사카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아스날이 요 사이사이의 공간을 너무 잘 활용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이런 전략을 썼을 때는 요 라인 자체가 매우 촘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이렇게 촘촘한 수비 전형을 만들지 못했고요. 촘촘한 수비 전형을 만들지 못하면서 요 라인 사이로 웨데고르, 사카, 라이스, 아니면 하베르츠가 약간 내려와서 이 공간을 너무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첼시의 선수들이 아스날의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속도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굼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 같은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으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계속 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아스날의 움직임에 첼시가 농락을 당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스날 자체가 원래 당연히 아스날의 선수들이 요 라인 사이에서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좁은 수비 전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요 좁은 수비 전형에 공간을 만드는 걸 너무 잘하죠. 예를 들면 하베르츠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웨데고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나 토미야스가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화이트가 이 공간으로 계속 움직여주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나온다거나, 그러면 웨데고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카가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수비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웨데고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면 이때 하베르츠가 약간 내려와서 이 공간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상대 수비가 라인 사이사이의 공간을 제대로 커버할 수 없도록 움직여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고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스날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첼시의 미드필더인 카이셰도가 사카를 막기 위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첼시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당연하게도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하베르츠가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오는 하베르츠에게 사카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안쪽 공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지금 첼시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간격 유지도 사실상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받을 때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편안하게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요. 근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갔다면 중앙 수비수 중에 어떤 한 선수라도 올라와서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방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여기서 방해를 안 합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토마스 파티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도 하베르츠가 볼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카이세도가 사카에게 끌려 나갔다면 엔소 페란데스가 하베르츠에게 달려나가죠. 그러니까 토마스 파티가 볼을 잡은 다음에 곧바로 반대편에서 올라가고 있는 라이스에게 볼을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이 장면만 봐도요, 사카가 사이의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하베르츠가 파티가 라이스, 이렇게 첼시의 요 수비라인 공간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나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첼시가 이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방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라이스가 편안하게 일단 볼을 잡았어요. 편안하게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도 문제가 뭐였냐면 마두에케가 두 줄 수비를 만들 거면 내려가서 같이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마두에케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란데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요 공간이 편안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스가 볼을 끌고 편안하게 전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스날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일단 마두에케가 뒤에서 달려오다 보니까 일단 라이스의 움직임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가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요.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밀집하도록 의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라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수비수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트로사르에게 그제서야 볼을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로사르가 라이스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슈팅,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분명히 첼시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분명히 두 줄 수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베르츠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디사시를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라이스가 이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당연히 들어오죠. 그런데 수비수가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요 공간을 방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간격이 멀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게 한 템포 늦었습니다. 이게 엔소 페란데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사이로 들어왔을 때 디사시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엔소 페란데스는 약간 앞에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뛰어내려오기 때문에 라인 사이에서 라이스가 편안하게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죠. 포체티노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왔다 뿐이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서 있고 두 줄 수비가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아주 안 좋은 수비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첼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간격 유지가 안 될 거면 수비 라인을 이렇게 두 줄 수비를 만들었는데 요 라인 사이에 간격 유지도 안 되고 누가 이 공간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러한 약속이 안 되어 있다면 차라리 갤러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칸 내려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두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요 라인 사이의 간격을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메워주는 이러한 형태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특기잖아요. 이 두 줄 수비가 쉬워 보이지만 이 라인 사이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좁게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 라인 사이의 공간 안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커버를 해주냐, 이런 약속들이 중요한 건데 첼시는 그런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라던가 수비 라인에서의 적극성, 이것도 사실은 요 라인 사이를 튀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빨리 내려가서 적극성 있게 요 라인 사이를 메워줘야 되는데 선수들의 개개인의 적극성도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 있는 사카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카가 볼을 잡아서 요 가운데 지역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첼시가 두 줄 수비, 요 두 줄 수비 라인이 있으니까 요 라인 사이로 하베르츠가 살짝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줘요. 그런데 여기서 카이세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세도가 이 공간을 빠르게 붙어주거나 아니면 수비수가 올라와 주면서 하베르츠에게 넘어가는 볼을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은 첼시의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스날이 6명의 사이인데도 편안하게 그냥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적극성도 떨어지고 요 라인 사이를 어떻게 커버할지를 모르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죠. 볼을 받고 카이세도가 내려갔을 때 이미 쿠쿠렐라와 카이세도 요 라인 사이로 패스가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패스가 빠져나갔을 때 이번에는 옆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가 달려듭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한 명 붙고요, 2명 붙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붙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뺏으려는 동작이 안 들어가서 하베르츠가 요 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약간 드리블을 합니다. 볼 터치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편안하게 볼 터치를 라인 사이로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멈칫해요. 사카가 오니까 사카 쪽을 막아야 된다 생각했는지 멈칫하면서 하베르츠가 편안하게 턴 동작을 가져가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들도 하베르츠를 강하게 밀거나 당기거나 방해를 안 하니까 편안하게 하베르츠가 요 라인 사이에서 돌아서 슈팅,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첼시는 수비의 숫자만 많았지 요 라인 사이에서 적극성, 라인 사이를 이제 커버하는 움직임, 이러한 약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첼시가 이번 시즌에 실점이 많은 게 괜히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단의 뭔가 수비적인 움직임, 약속, 이러한 조직적인 부분들을 포체티노 감독이 잘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이런 참사와 같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경기 내내 첼시가 아스날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계속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첼시가 팔머가 없다는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머가 오늘 부상으로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콜 팔머 FC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팔머가 부상을 당한 것이 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팔머 중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팔머가 있을 때는 팔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첼시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되죠. 그런데 팔머가 없으니까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는 움직임 자체가 약속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뺏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첼시가 볼을 걷어냈는데 그냥 걷어낼 때 약간 그냥 단순하게 아스날의 공격을 막는데 급급해서 그냥 뻥 차요. 그러면 앞쪽에서 잭슨과 마갈량이스가 이제 1대1로 싸우는 장면인데, 마갈량이스가 여기서 경합을 했을 때 잭슨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볼을 빼앗아 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아스날이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볼을 줄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화이트에게 볼을 뺏기죠. 빼앗기자마자 아스날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돼요. 첼시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팀적으로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콜팔머 FC라고 불렸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팔머한테 주면 팔머가 볼을 받아서 압박을 들어오는 걸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됐던 거지, 이렇게 아스날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면 첼시가 압박에 대처를 아예 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 나온다 라는 건 그만큼 첼시가 부족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경기에서 사실 첼시가 수비도 못하지만 득점도 못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찬스, 니콜라 잭슨이 볼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또 뛰어가다가 잭슨의 움직임에 넘어졌어요. 완전히 제껴졌죠. 근데 여기서 그냥 유효 슈팅도 아니고 잭슨이 골대 바깥으로 찹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찬스에서 골대 바깥으로 걷어내는 니콜라스 잭슨, 이런 모습도 첼시가 얼마나 이번 시즌에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고, 경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첼시가 한 골 두 골을 실점하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또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급하게 막 라인을 올려요. 그러다가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이었는데 첼시가 두 골을 먹히니까 갑자기 과감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올라올 때 압박에 대한 이런 체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스날이 편안하게 앞쪽에 있는 웨데고르한테 패스를 해요. 웨데고르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웨데고르가 볼을 받아서 뛰어 올라가는 하베르츠에게 찔러줍니다. 웨데고르가 볼을 받아서 올라와서 패스를 보내주는 과정 동안 아무도 첼시의 선수들이 이 선수를 방해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의 패스가 당연히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들어가면 하베르츠가 침투해서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첼시가 괜히 이번 시즌에 현재 리그 9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첼시의 실점이 첼시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 나갈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이 첼시의 오늘 경기력은
첼시의 위쪽에 있는 팀들, 웨스트햄, 맨유, 뉴캐슬, 토트넘 이런 팀들에 비해 아스날과 상대했을 때 수비를 못했고 공격도 못했고 탈압박도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적인 체계와 조직력을 갖추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라서,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대항전을 못 간다는 뜻은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첼시의 구단 운영진들도 다음 시즌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